안녕하세요. 2021년도 부천성인문예학교 중학수학 2단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며칠만 참으면 물러갈 줄 알았던 코로나가 1년을 넘기고 새봄 새학기가 되었는데도 그대로여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좋은 날이 올 거라 기대하면서 그래도 힘내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우리 중학수학 2단계는 크게 6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차례를 보시면 1단원 가정생활과 수학, 그리고 소단원으로 6쪽에 1 평면도형의 관찰과 넓이, 그 다음 16쪽에 2 입체도형의 관찰, 그 다음 2단원에서 쇼핑 외식과 수학, 30쪽에 1 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 40쪽 2 비와 비율, 48쪽에 3 비례식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3단원 미디어와 수학, 58쪽에 1 여러 가지 통계 그래프, 66쪽에 2 비율 그래프. 그 다음에 3쪽으로 넘어가시면 4단원 나오죠. 교통, 통신, 여행과 수학, 78쪽에 1 문자를 이용한 식 표현하기, 88쪽에 2 방정식, 그 다음 5단원 레크레이션과 수학, 102쪽에 1 경우의 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6단원입니다. 금융, 보험, 임금과 수학, 116쪽에 1 달리 복리 이자 계산법 나와 있고요. 121쪽에 2 주식 수수료, 128쪽에 3 표 읽기와 난수, 이렇게 우리 책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단은 가정생활과 수학, 1 평면도형의 관찰과 넓이, 2 입체도형의 관찰인데 오늘은 소단원 1 평면도형의 관찰과 넓이, 여기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단어는 도형을 배우는 공부하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도형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도형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한번 왜 도형을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형태의 도형이 있습니다. 네모난 창문으로, 이렇게 네모난 창문으로 풍경을 보고 원형으로 된 시계를 보며 시계는 보통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이 많죠. 물론 네모난 시계도 있지만 그래서 원형으로 된 시계를 보며 시간을 확인합니다. 일상생활 속에 있는 다양한 도형의 이름과 그 다음 그 특징을 알면 소통이 원활해집니다. 우리 동그라미 하면 누구나 어떤 모양인지 다 알죠. 그 다음에 사각형, 삼각형 이렇게 하면 누구나 어떤 모양을 말하는지 다 알기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도형의 이름, 그 다음에 특징을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단원에서는 여러 가지 도형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해서 생활 속 다양한 도형을 능숙하게 구분하고 그 다음에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합니다. 그러면 1번 평면 도형의 관찰과 넓이, 학습 목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단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학습 목표. 첫 번째, 평면 도형의 종류와 특징을 안다. 두 번째, 평면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얼마나 넓은지 구하는 방법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각 열기. 네, 생각 열기. 수연 씨는 마당의 작은 텃밭에 여러 가지 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고추와 감자의 재배 면적을 지금보다 더 넓히려고 합니다. 텃밭을 어떻게 구획하면, 나누면 이런 뜻이죠. 어떻게 구획하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수연 씨가 텃밭을 어떻게 구획하고 어떻게
어떤 식물을 심었는지 보면 네, 이렇게 심었네요. 네, 오이도 있고 호박, 가지, 그 다음에 감자인가요? 감자, 뭐 쌈채소도 있는 것 같고요. 고추, 토마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하기 학습 한번 보겠습니다. 1. 다음 도형의 이름을 써봅시다. 1번 동그라미죠. 네, 동그라미는 무엇이라고도 하나요? 원이라고 하죠. 원. 2번은 네모, 사각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세모죠. 세모는 삼각형이죠. 삼각형. 그 다음에 2번. 이번에는 삼각형이 나와 있어요. 다음 삼각형을 보고 괄호 안에 알맞은 이름을 써봅시다. 여기 꼭지점이 돼 있죠. 네, 이 뾰족한 부분을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꼭지점, 여기도 꼭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에서는 꼭지점이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으로 뚝 바른 선으로 이어진 것을 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삼각형에서 변은 몇 개인가요? 네, 하나, 둘, 3개가 되겠죠? 변도 3개입니다. 변도 3개. 그 다음에 3번. 생각열기 그림에서 삼각형 모양의 텃밭에는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수연 씨가 만들어 놓은 텃밭에서 삼각형 모양의 텃밭에는 어떤 식물이 있었나요?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삼각형이에요. 네, 수연 씨의 밭에 삼각형. 요거 삼각형이죠? 오이. 예, 요거 삼각형입니다. 오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네, 호박이 있네요. 삼각형. 호박 있죠? 호박. 그 다음에 가지는 하나, 둘, 셋, 넷. 삼각형 아니죠? 사각형이에요. 그 다음에 감자도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밑에도 보니까 다 사각형이죠. 그러면 삼각형 밭에 있는 식물은 오이랑 호박이었어요. 호박. 그러면 밑으로 가서 네, 3번이죠. 삼각형 모양의 텃밭에는 어떤 식물이 있었나요? 오이. 그 다음에 호박 있었죠. 호박. 그 다음 4번. 생각열기 그림에서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식물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어디가 재배 면적이 더 넓었어요? 제일 넓었을까요? 오이밭이죠. 오이밭이 제일 넓은 것 같아요. 그러면 4번. 네. 어떤 식물이었죠? 오이입니다. 오이. 오이밭이 제일 넓었어요. 그 다음에 다각형이 나오죠. 우리 수학에서는 이런 이름이 나왔을 때 그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개념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러면 다각형은 어떤 것을 다각형이라고 하는가? 도형에서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다각형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선분으로 둘러싸여야 해요. 선분은 이렇게 뚝 바른 선을 말합니다. 이런 선은 선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곡선이죠. 이것은 선분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뚝 바르게 간 이런 선을 선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각형에는 어떤 도형이 들어가 있나요? 조금 지우고 보겠습니다. 네, 다각형에는 삼각형이 있고 사각형이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도형이 있는지 밑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네, 팔각형이 있어요. 다각형에는 삼각형, 사각형,
팔각형이 있죠. 그러면 삼각형에도 이등변 삼각형이 있고 정삼각형이 있어요. 그다음에 사각형에도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각형이 있죠. 그러면 삼각형은 세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다. 그런 삼각형 중에서도 이등변 삼각형이 있고 정삼각형이 있죠. 이등변 삼각형은 이런 모양의 삼각형을 이등변이라고 합니다. 조금 삐뚤어졌나요? 이등변은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을 때, 두 변의 길이가 같을 때 이등변이라고 하고, 이때 요 밑에 있는 여기 각이죠. 두 각의 크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두 각의 크기도 요 각의 크기와 요 각의 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각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위에 삼각형에서 한번 볼까요? 삼각형은 선분과 선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때 선분과 선분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이것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는가를 각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부분을 각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 어디 뾰족한 부분에 있을 때 각졌다 이런 표현 쓰죠. 그래서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각이라고 하고, 그러면 삼각형에는 여기도 각이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각은 두 선분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을 각이라고 하는데, 이런 각이 있고 이런 각이 있어요. 그러면 이 벌어진 정도를 각도라고 하는데 1번보다 2번이 각도가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1번은 각도가 작죠. 2번은 각도가 크다. 많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삼각형이 나오죠. 좀 지우고 보겠습니다. 이등변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었고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이 정삼각형이죠. 보니까 이 변의 길이, 이 변의 길이, 이 변의 길이가 다 같아요.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은 네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이다. 그러면 그 사각형 안에 사다리꼴도 있고 평행사변형도 있고 마름모도 있어요. 그러면 사다리꼴은 네 변 중에서 마주보는 한 쌍의 변이 평행합니다. 길이는 달라도 돼요.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평행하다는 뜻은 우리 기찻길 생각하시면 기찻길은 이 두 선이 영원히 못 만나죠. 여기서 요 간격이 항상 일정해요. 이런 기찻길 같은 이런 선을 평행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행선은 두 선이죠. 두 선이 평행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어떤 선이 하나는 이렇게 가고 하나는 이렇게 갔어요. 여기서는 못 만났지만 이 선이 계속 간다면 어때요? 여기서 만나게 되죠. 이런 것은 평행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찻길처럼 이렇게 영원히 좀 지우고 볼까요? 이렇게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선, 이런 선을 평행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사다리꼴에서 이 선과 이 선이 평행하죠. 두 개이기 때문에 한 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한 쌍의 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사다리꼴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좀 지우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다리꼴은 한 쌍의 변이 평행하다. 그러면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행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도 평행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평행하고 한 쌍,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쌍. 마주보는 변이 평행하고 길이도 같습니다. 그래서 두 쌍의 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한다. 그 다음 마름모 나오죠.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에요. 그러면 마름모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점을 찍어 놓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 정도 하면 길이가 같을까요?
네,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비슷해 보이나요? 네, 이렇게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팔각형이 나오죠. 팔각형은 8개, 여기서 팔각형 할 때 8은 숫자 8을 의미합니다. 8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이다. 그러면 선분이 5개면 당연히 오각형이겠죠. 오각형. 6개면 선분이 6개면 당연히 육각형이에요. 그래서 선분이 몇 개인가에 따라서 도형의 이름이 정해지겠죠. 6개는 육각형. 그래서 여기는 8개이기 때문에 팔각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제 1번.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가나 다라 이렇게 3개의 삼각형이 있는데요. 그러면 1번 정삼각형은 어느 것인가요? 정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었죠? 세 변의 길이가 같았죠. 세 변의 길이가 같다. 그러면 가는 여기 각이 같다고 표시되어 있어요. 이런 표시는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 2 더하기 3은 아이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2 더하기 3은 5 할 때 이렇게 등호 표시하죠. 같다는. 그래서 네, 조금 더 지워볼까요? 여기도 이렇게 같다는 이런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두 각이 같다는 뜻이에요. 삼각형에서 두 각이 같으면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도 같습니다. 두 변이 같죠. 그래서 가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가는 이등변이 되겠죠. 나를 봤더니 여기는 3칸이고 여기는 4칸이고 이 길이도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삼각형이지 이등변이나 정삼각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달을 봤더니 네, 각도가 여기 60도, 여기 60도예요.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60도가 됩니다. 우리 삼각형의 세각은 항상 180도예요. 그러면 60도가 2개 있으므로 당연히 여기도 60도가 되어야 되겠죠. 세각이 180도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세각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 변도 같고 이 변도 같고 이 변도 같아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은 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라를 봤더니 네, 여기 3칸이에요. 그러면 두 변은 같네요. 근데 이 변은 같지 않죠? 그래서 두 변이 같기 때문에 이것은 이등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번의 정삼각형은 다 하나였고 2번의 이등변 삼각형을 찾아야 되는데요. 일단 가가 이등변이라고 했죠. 나는 아니에요. 세 변의 길이가 다 달라요. 그 다음에 다는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세 변이 같으면 두 변은 당연히 같겠죠. 그래서 다는 정삼각형이기도 하지만 세 변 중에서 두 변은 당연히 같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다는 이등변 삼각형에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라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서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가, 다, 라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제 2번. 다음 평면 도형의 이름을 써봅시다. 1번 보니까 이렇게 마주보는 한 쌍이 평행하죠. 그리고 이것도 평행해요. 그래서 두 쌍이 평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쌍이 평행하면 도형 이름이 뭐죠? 네. 평행 사변형이죠. 평행사변형. 그 다음에 2번. 2번 보니까 이 변하고 이 변만 평행해요. 한 쌍만 평행하죠. 사각형인데 한 쌍만 평행한 사각형의 도형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네,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이다. 꼴.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면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네, 가를 보니까 사다리꼴이죠. 한 쌍이 평행해요.
나를 보니까 마주보는 두 쌍이 평행해서 평행사변형이에요. 그럼 1번 사각형 가에서 변 AD, 변 AD는 A에서 D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A에서 D까지 이거죠. 그래서 변 AD와 평행한 변, 네, 이것이 평행하죠. 그래서 평행한 변은 B에서 C까지이기 때문에 변 B에서 C까지라고 BC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2번. 네, 2번. 사각형 나에서 변 AB와 평행한 변. 조금 더 내려볼까요? 예, 변 AB와 평행한 변. AB는 A에서 B까지죠. 이거와 평행한 거는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변 DC라고 하면 되겠죠. 변 AB와 평행한 변은 변 DC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그러면 사각형 가와 사각형 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사각형 가는 사다리꼴 한 쌍이 평행했죠. 한 쌍이 평행했어요. 사각형 나는 두 쌍이 평행하죠.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합니다. 그래서 한 쌍이 평행한 도형은 사다리꼴이라고 했고, 두 쌍이 평행한 도형은 평행사변형이라고 하죠. 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다음은 남산에 있는 건축물을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양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어떤 도형인지 이름을 써봅시다. 어떤 도형일까요?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는 변의 수를 세기 위해서 파란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바꿀까요? 노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변이 몇 개인지를 알면 도형의 이름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요까지 하나, 그 다음에 둘이죠. 그 다음에 요까지 셋, 요까지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네요. 변이 8개 있어요. 그러면 변이 8개 있으면 팔각형이죠. 네. 팔각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원이 나오는데요. 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 동그라미죠. 근데 한번 개념을 한번 보면 평면 위의 한 점 O, 우리 영어에서 O예요. O. 평면 위의 한 점 O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다. 일정한 거리는 같은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거리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밑에 원에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원의 중심, 여기를 원의 중심이라고 해요. 원 위의 한 점 O에서, O죠. O에서 일정한 거리, 같은 거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 거리가 모두 같죠. 네. 모두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점들은 원의 중심 O에서의 거리가 모두 같은 점이 무수히 많겠죠. 이렇게. 이 점이 너무 많아서 뭘로 바뀌었어요? 선으로 바뀌었어요. 점들이 모여서 너무 많아서 선으로 바뀐 것을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면 위의 한 점 O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을 원이라고 한다. 그 다음 지름이란 말이 나오죠. 여기를 원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원의 중심을 꼭 지나야 하고 그 다음에 원 위에 있는 두 점, 원 위에 있는 두 점이 원의 중심을 꼭 지나서 갈 때 여기서 여기까지를 원의 지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 나오죠.
반지름은 지름의 반이란 뜻이에요. 지름의 반이니까 반지름이죠. 그러면 이 전체 길이가 지름이라면 지름의 딱 반, 이건 반지름이에요. 그럼 이것도 반지름이고, 이것도 반지름, 반지름은 무수히 많겠죠. 원의 지름도 무수히 많고 원의 반지름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면 예제 1번.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원의 반지름이죠. 반지름이 2cm예요. 그리고 중간에 점 O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원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원의 중심. 그리고 원의 반지름은 얼마였어요? 지름의 반이 반지름이라고 했죠. 네, 반지름은 여기서 여기까지 2cm죠. 그러면 원의 지름은 몇 cm일까요? 조금 더 내리고 보겠습니다. 반지름이 2cm면 네, 딱 반이죠. 그러면 이쪽도 2cm겠죠. 그러면 원의 지름은 4가 되겠고 지름의 딱 반이 반지름이라고 해서 반지름은 2cm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수업하겠습니다. 10조까지만 설명을 하고요. 우리 아직 교재를 못 받으셔가지고 프린트물 가져가셨죠? 그거 가지고 수업하시고 교재가 이제 오는 대로 배부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조까지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첫 수업이었는데 너무 어렵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